계속하죠. 썬더볼트 예. 왜 2개뿐인가? 여기서부터니까. 근데 그 전에 아직 우리 성능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냐? 성능 갑시다. 네. 지금 와, 진짜 중구난방이야. 그러니까 이거 중구난방됐어. 포기해야 돼, 편집. 예. 이거 녹음 시작 전에 최신 속보로 긱벤치가 하나 더 떴는데 아, 그래요? 이거 네이티브로 돌린 게 아니라 M1에서 그 로제타 2 끼고 긱벤치 5를 돌렸을 때 몇 점 나오나. 아, 예. 뭐 대충 한 70, 보셨죠? 70% 정도로 나오지 않나? 네, 대충. 그래서 그게 멀티가 5,000 몇 점이었나? 예, 지금 16인치 바른다고 로제타 끼고도 바른다고 이게 뭐 하더라고. 하여튼 지금 말 나오는 게 성능 얘기를 하죠. 일단은 애플이 주장하는 바는 이제 뭐 물론 각각 제품군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특정 프로세서보다 뭐 훨씬 더 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각각의 제품의 이전 모델 기준으로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이게 이 3.5라는 게 이제 올해 초에 나왔던 쿼드코어 맥북 에어보다 3.5배가 빠르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역시 쿼드코어겠죠. 쿼드코어 맥북 프로보다 2.8배 빠르다고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시 맥 미니도 그 쿼드코어 모델 대비 몇 배 더 빠르다고 그랬니? 걔는 또 3배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이제 인텔의 이제 쿼드코어 제품군이랑 대충 다 비교를 했죠. 뭐 다 8세대에서 10세대까지 다 다양하긴 한데, 뭐 8세대 10세대이긴 한데 뭐 다 어차피 인텔이 그동안 성능 개선율이 다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네. 그죠? 예. 7세대에서 8세대에서 이제 코어스 올라간 이후로는 거기죠. 네. 천천히 증가했죠. 네, 그래서 뭐 누가 이제 비교를 아난텍에서 비교를 했었나 보다. 이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인텔의 성능 개선 비율은 한 28% 정도였는데 네, 같은 기간에 그 애플 실리콘은 198배 의 속도 증가 198%? 퍼센트 뭐래니? 네. 그래서 8배면 와우. 그 사실상 3배. 5년 동안 298%였나 보다 그러면.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198% 플러스 198% 포인트 향상 그러면.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더 엄청난 성능이 나오는 걸까요? 이제 인텔 뭐 X86 그러니까 거의 지금 M1 이제 A14의 싱글 코어 성능이 거의 지금 뭐 다양한 벤치마크를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마다는 그 리사수 선생의 그 AMD 라이젠 9 5950X의 거의 다다르는 성능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쪽은 뭐 거의 45W, 50W를 요구하는 뭐 최소 전력이 그 정도로 요구하는 데스크톱용 CPU죠.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코어 클럭으로 동작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M1은 아주 높아봤자 18W 정도인 모바일 칩이란 말이죠. 어떻게 그리고 사실 지금 아난텍이 분석한 거는 A14라서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5W 정도 TDP가 5W 정도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이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 여기서 나온 건 픽 성능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테스트에 쓴 게 그 직접적인 비교 테스트에 쓴 게 긱벤치가 아니라 스펙 SPC 벤치마크잖아요. 저거 하나 돌릴 때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막 1분, 2분 돌려서 피크 성능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게 2006이라서 요즘 돌렸을 때는 얼마나 빠른지는 모르겠는데 뭐 2017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당대 2006 기준이니까 요즘은 진짜 1분 만에 끝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제가 안 돌려봐서 모르겠네요. 근데 뭐 이제 SPC 벤치마크에서 다루는 게 막 그렇게 엄청 빨리 끝나는 건 아니라서 사실 정말 피크 성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실생활 사용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막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면 이제 언엔드 트랙 정도라면 반복해서 평균 내지 않았을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픽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었고, 그리고 얘 A고 만약에 픽 성능이라면 얘는 이제 모바일에선 이게 유지가 안 될 거라는 걸 이제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제 픽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아까 쿠도구님께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예. 뭐 한 A10인가? 그때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86이랑 ARM, 제가 항상 이 얘기는 했었어요. 그, 요 애플 실리콘 발표되기 전에도 ARM이 X86을 못 따라간다는 거는 편견이다. 절대 성능에서 X86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는 편견이다. 지금까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장 상황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내부적인 기술적인 그걸 가로막는 기술적인 장벽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ARM V8이나 X8664 같은 요런 거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어를 우리가 쓸 거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하드웨어 개발자의 약속이죠. CPU 개발하는 사람들은 요 ISA에 적혀 있는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면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요 ISA에 적혀 있는 명령어를 보고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SA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하드웨어 개발자의 그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CPU의 실체가 구현되는 거는 요 하드웨어 개발자가 ISA를 보고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실제 CPU 회로를 만들어내는 거지, 요 ISA가 막 저전력을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CISC, RISC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구분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CISC, RISC 구분할 때조차도 RISC가 성능이 더 좋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인텔 CI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구조로 만들 수 있고, 간단한 구조로 만들 수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RISC는 보통 이제 서버용, 메인프레임용 요런 칩에 쓰였고, CISC 같은 경우에는 컨슈머용 칩에 쓰였으니까 그때는 거꾸로 RISC가 성능이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여지도 RISC가 더 많은 편이고, 그래서 실제로 인텔이 CISC가 아니게 된 지 한참 됐어요. X86 CPU들이. 외부적으로는 그 백워드 컴패터빌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 명령어를 디코더에서 디코딩을 한 다음에 그 내부적으로는 RISC CPU랑 똑같이 동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X8664가 오히려 기본적으로 RISC 기반으로 설계된 프로세서보다 성능이 낮을 장벽이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백워드 컴패터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디코드 과정에서 뭐 좀 버퍼가 걸리고 그러는 건가요? 약간.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RISC의 기본 개념은 명령어의 길이를 똑같이 맞추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잡한 명령어들을 없애고 간단한 명령어들로 통합. 그게 이제 RISC 기본 기조기 때문에 RISC 디코더는 CISC 디코더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간단할 수밖에 없어요. 명령어 길이가 기본적으로 고정이고, 그리고 명령어 개수 자체도 CISC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 초창기 CISC는 그 명령어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막 회로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뭐 복잡한 명령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회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 명령어가 들어오면 그 회로로 보내주고, 뭐 이 명령어가 들어오면 저 회로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동작한 문제가 뭐 이제 클럭 올리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인텔도 이딴 구조 못 해먹겠다 해서 내부적으로는 RISC로 구조를 만들고, CISC 에서 오던 그 가변 길이 명령어, 걔네는 일단 명령어 길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명령어 길이가 다르니까 그 명령어 길이에 따라서 디코더가 더 복잡해지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명령어를 이제 마이크로 오비라는 내부적인 RISC 명령어로 바꾸는, RISC에서는 사실 크게 필요 없는 그 바꾸는 그 과정을 해야 되는
일종의 오버헤드가 생겨버리는 거죠, 칩에. 그리고 이제 그 오버헤드는 CPU 코어 하나마다 다 들어가야 돼요. 디코더가 코어 하나마다 있기 때문에 코어 하나마다 심지어 여러 개가 있지, 디코더가. 지금 이제 최신 AMD나 인텔 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트래킹하고 있는 걸로는 4와이드 디코더가 4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그 오버헤드가 4번 발생하는 거예요. 그 디코더 하나하나마다. 그러니까 사실 기술적으로만 따졌을 때 오히려 X8664가 성능을 높이기에 제한이 있는 아키텍처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발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ARM은 그냥 뛰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 PC라는 시장이 발에 모래주머니를 안 끼면 출입 금지인 시장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RM 같은 경우에는 그 PC 시장이 사실 고성능이 요구되는 시장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장은 모래주머니를 안 차면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이니까 ARM은 애초에 그 시장을 타겟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ARM이 타겟으로 해야 되는 거는 저전력 기기들이고, 그 저전력 기기들의 이제 맞는 CPU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요 CPU 설계자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ARM이 상대적으로 저성능이고 X86이 고성능인 것처럼 보인 거지, 이게 기술적인 제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PC 시장을 야, 왜 너희들 모래주머니 차고 뛰냐? 바보냐? 이러면서 모래주머니 안 차고 뛰겠다는 거지, 자기는.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성능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능이 높았던 거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오랫동안 말해오던 게 거의 증명되는 순간인데, 항상 이렇게 설명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X8664를 ARM이 못 따라간다는 건 편견이고, 사실 이미 제 생각에는 따라잡은 거고요, 애플이. 이게 심지어 이게 따라잡은 거는 정확히 말하면 이전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A12 정도부터 거의 따라잡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A12, A11 요 어디선가 애플이 따라잡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올해인 거죠. 그래서 올해가 이제 그 시험된 거죠. 예. 뉴 노멀.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X86이 성능의 그 최고봉을 점하지 못하는 시대에 이제 계신 거죠. 지금까지는 존재할 수가 없었던, 왜냐하면 모래주머니 차고 있는 게 입장 조건이었던 그 시장에 모래주머니를 안 찬 플레이어가 풀린 거고, 그 모래주머니를 안 찬 플레이어가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을 해나갈지는 이제부터 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이제 라이젠 5950의 싱글코어 성능보다 애플의 A14 싱글코어 성능이 낮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제 M1 칩으로 오면서 L2 캐시가 좀 늘었고요. 그리고 메모리 성능도 메모리 성능도 이제 A14보다 조금 더 높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클럭 속도도 조금 더 올라갈 거니까 아마 걔를 테스트하면 같은 경우는 펜도 있겠죠? 예, 맞아요. 걔를 테스트하면 TDP도 좀 더 제한이 풀렸고, 그래서 걔를 테스트하게 되면 아마 정말로 그 젠3 코어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겁나 대단한 거죠. 훨씬 더 적은 전기를 먹고 더 높은 성능을 낸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자, 그 다음은 썬더볼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AMD 마더보드에 그 썬더볼트가 들어간 경우는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제 인텔이 썬더볼트를 열었죠. 그러니까 열었다라고 하는 건 오픈 소스를 한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벤더도 가져다 쓸 수 있게. 라이센스비를 안 받으니까 오픈 소스가 많긴 한가 예전에는 라이센스비를 내고 인텔이 만든 칩을 써서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애플 제품 같은 경우도 인텔 CPU를 썼으니까 인텔 CPU 내부 컨트롤러를 쓰거나, 그 경우에는 포트가 2개짜리였어요.
아니면은 네, 제가 여기다 적어놨었는데 그 따로 컨트롤러 2개를 예, 저기요. 근데 너무 앞에 가셨는데 제가 하려는 말은 뭐냐면은 썬더볼트 일단은 그랬는데 일단은 애플 M1이 결국은 뭐 일단은 ARM에선 최초로 썬더볼트를 채용을 했고 인텔 외 벤더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모바일 칩셋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썬더볼트를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직 르누아르 노트북 중에서 썬더볼트 3 단에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다 가능은 한데 아무도 안 했죠. 안 했죠. 네,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애플이 최초인데 사실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썬더볼트 3를 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액세서리 생태계를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사실 썬더볼트를 지원을 안 하면 이제 그거대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는 M1에서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게 필수였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넣었어요. 다 이제 썬더볼트가 돼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썬더볼트 포트가 2개가 들어가 있고 이게 사실 맥북 에어나 아니면 이제 맥북 프로 뭐 지금 현재 원래 2포트 모델을 교체를 한 그게 M1으로 대체가 된 거니까 이 2모델 컨텍스트에서는 뭐 그래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원래 맥미니 같은 경우는 그 썬더볼트 포트가 4개였거든요. 4개였는데 2개로 줄였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뭐 지금 이제 그 뭐 설명해요? 땅콩님이 했던 게 이제 뭐 컨트롤러가 하나에 이제 뭐 포트 2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건지. 그래서 예, 지금까지 썬더볼트가 어떻게 달렸는지 미리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인텔 프로 CPU에서 그 내부에 컨트롤러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저가 제품들 맥 기준으로 그렇게 썼었는데 그 경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스레이크 이전에는 2개로 제한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CPU 맥뿐만 아니라 윈도우 노트북을 사셔도 보통 포트가 2개 달려있거든요. 그 썬더볼트 포트가 2개까지예요. 근데 아이스레이크에서는 이제 4개가 그 내부에서 4개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전엔 2개였고 그러면은 이제 맥 중에 4개 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어떻게 했냐? 걔들은 이제 다 별도의 컨트롤러를 2개를 달았어요. 그 뭐 HJL이었나? 뭐시기 컨트롤러 2개 꽤 큰 건데 그거를 좌우에 2개씩 하나씩 2개를 달아가지고 하나당 2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썬더볼트 컨트롤러가 꽤 부피를 많이 먹는다. 그걸 하나 알 수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왜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작년까지는 인텔이 썬더볼트 라이센스비를 물리고 그리고 인텔이 만든 칩을 써야만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걸 풀었던 거죠. 이제 라이센스비도 안 받고 이제 칩도 니들 만들었어. 이제 인증만 해줄게라고 이제 바뀐 거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AMD 보드 중에서 이제 썬더볼트 인증받은 게 하나 나왔었잖아요. 걔는 보니까 인텔 칩 안 쓰고 에즈락 자체적으로 만든 칩으로 그 썬더볼트 포트 하나를 구현했더라고요. 근데 마더보드인데 하나밖에 안 되는 걸 보면은 뭐 필요를 하나밖에 못 느꼈거나 공간을 많이 먹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M1 칩 만들면서 이제 썬더볼트 컨트롤러를 거기다 내장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 썬더볼트 4개까지 쓰려면은 이제 코어 공간을 많이 먹으니까 지금 이제 저가 제품들 경우는 이제 2개까지밖에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내장형 경우에는 이제 인텔조차도 그 아이스레이크 오면서 이제 CPU 내에서 4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M1 칩은 이제 2개지만 나중에 나올 뭐 좀 더 잠재적으로 클 수도 있는 뭐 M1X라고 해야 되나? M1X 네. 이런 애들은 4개까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결국은 각자 이제 컨트롤러의 문제라면은 이거를 컨트롤러를 SoC에다가 내장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밖으로 뺐을까요? 이거를 내장했겠죠. 지금 보면은 기존 이제 대체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미니 빼고는 다 이제 CPU 내장 제품이었던 건데 이제
그러면 내장을 시켰겠죠? 내장을 시켰으리라 추측을 하고 인텔이 따로 뺄 그렇게도 이유는 라이선스를 준다 그러면 내장 시켰겠죠. 예. 아니면 뭐 칩을 그러니까 밖으로 인텔 칩- 뺐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러니까 인텔이 제공하는 칩을 쓰는 방법밖에 없나요? 썬더볼트를 구현하는 방법이? 자체 개발은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자체 개발을 했으면 굳이 칩을 뺐을 이유는 없고요. 자체 개발을 안 하고 인텔의 칩을 썼으면 당연히 밖으로 빠져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인텔 칩 썼어야 돼요. 인텔 CPU를 쓰거나 컨트롤러를 쓰거나 보통은 둘 다였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그 제한을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AMD 그 에즈락이라는 마더보드 회사에서 AMD용으로 냈는데 여기 제가 보니까 인텔 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뭐 컨트롤을 만들어서 넣었다는 얘기겠죠? 그게 된다면 뭐 인텔이 아니라 애플도 뭐 못할 건 없는 거고 이게 제가 인텔도 이제 라이센스만 인증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일단은 제가 지금 저희 챗방에다가 다이샷을 올렸는데 딱히 뭐 썬더볼트 컨트롤러가 뭐 여기서 보이려는지 안 보이려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여기는 근데 이제 뭐가 나머지 썬더볼트 컨트롤러인지는 알 수 없죠. 예. 알 수 없죠. 이거는 이제 그 NND 텍에서 명백히 보이는 코어들만 이제 잡아준 거고 나머지는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이 이분도 나머지 그래서- 중에 시큐어 앙클레이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또 그 SSD 컨트롤러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뉴럴 엔진 표시돼 있고. 뉴럴 엔진은 표시가 돼 있고 SSD 얘들은 컨트롤러도 있을 거고 시큐어 앙클레이브도 있을 거고 뭐 옛날에 T2 칩에 들어가는 그 실시간 암복화 하는 회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여기는 들어갈 건 엄청 많죠. 뭐 I/O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사실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캐시 같은 부분이 또 보이네. 예. 사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뭐 사실 인텔이 그렇게 제공하네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M1의 대역폭일까요? 일단은 대역폭 자체가 일단은 일단 맥미니 그러니까 대역폭이 만약에 대역폭 문제가 없었으면은 맥미니에는 뭐 컨트롤러 2개를 쓰든 뭘 하든 솔직히 충분히 썬더볼트 단자 4개를 그대로 넣었을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하고 굳이 이제 2개로 줄였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제 그 PCI 레인 쪽 문제가 아닐까라는 추측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결국 PCI 레인을 만드는 것 자체도 애플이 하는 일이니까요. 애플이 원하면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랑도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아마 M1에서는 좀 그렇게 아주 큰 차별화를 한 것 같지는 않은? 그러니까 A14랑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A14X랑 똑같은 애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A14랑 아주 큰 차이를 두지는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제 뭐 나중에 M1X 아니면 M2를 가는 상황에서는 좀 더 이제 더 큰 차별을 이제 좀 더 이제 뭐 진짜로 이제 썬더볼트를 더 많이 탑재하기 위해서 뭐 PCI 레인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뭐 진짜로 램 쪽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차별화를 두기 시작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간보기 레벨이고 어차피 뭐 엔트리급 맥부터 먼저 교체를 하니까 좀 일부러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이는 안 한 느낌. 뭐 물론 어차피 굳이 많이 안 해도 충분히 쌈 싸먹고 다니니까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겠죠. 뭐 여태까지 오랫동안 이제 맥을 사용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끔 나눠야죠. 근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인텔이랑 그렇게 끔 나누기도 좀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아니, CPU 성능 그러니까 이제 인텔이랑 끔 나눈다는 게 아니라 내년에 출시될 14인치, 16인치랑 끔 나눠야죠. 예. 근데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맥미니에서 썬더볼트 2개를 굳이 뺀 게 좀 아쉽거든요, 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위급의 칩은 뭔가 4개를 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더 크게 만들든지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급의 칩을 쓰자니 맥미니 값이 너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위급 애들 카니발리즘 그러니까 수요 먹는 것도 좀 거시기 하고 이제 급 나눠야 되니까 뭐 썬더볼트
포트 2개 좀 먹는 건 아쉽지만 그 우리 에어나 13인치용으로 만든 거 넣어도 될 것 같다 해서 넣은 것 같아요. 제 네. 추측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결국은 이제 개발비 문제죠. A14X랑 M1을 차별화해서 썬더볼트 4개 지원할 수 있고 뭐 이런 추가적인 부가 기능을 더하기 위해서 사실 A14X랑 M1이 타겟으로 하는 성능은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따로 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를 개발해 놓고 M1, A14 이렇게 A14X 이렇게 네이밍을 다르게 해서 시장에 내느냐 뭐 이제 마진 좋으면 후자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아마 그런 그냥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칩은 애초에 개발을 할 때부터 요 맥 지금 요번에 나온 맥 3종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프로까지 해서 이렇게 염두에 두고 개발한 칩이고 그렇기 때문에 PCI 익스프레스 레인을 많이 박을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굳이 이제 PCI 익스프레스 레인을 더 많이 넣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뭐 안 넣었다 이렇게 봐야죠. 안 넣고 두 개만큼 이제 썬더볼트 컨트롤러 공간 줄이고 가격 예. 낮추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못 넣은 게 아니라 안 넣었다라고 봐야죠. 네, 뭐 그렇죠. 근데 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애플이 그냥 그렇게 제한을 걸기로 한 건 것 같은데 결국은 새 제품군 모두 다 일단은 2테라에서 제한이 걸려 있어요. SSD가.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M1단에서 인위적으로 2테라 제한이 걸린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애플이 그냥 2테라까지만 합시다라고 한 걸까요? 그러니까 M1 입장에서는 2테라 이상으로 더 넣어도 되는데 애플이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였을까요? 아니면 M1이 진짜로 2테라까지밖에 지원을 못하는 걸까요? SSD를 최대 용량. 전자가 맞겠죠. 사실 왜냐하면 요거는 전자라고 거의 확신하는 게 전자는 이제 M1에서 제한 걸린 게 아니라 애플이 그냥 2테라까지만 넣었다. 요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애플은 SSD 컨트롤러 8TB까지 할 수 있는 SSD 컨트롤러를 T2 안에다 집어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의 기술이 거기서 퇴보했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거기다 뭐 또 여기다 넣는다고 새로 일부러 더 작은 용량까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넣었을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오히려 더 귀찮은 일이 될 테니까 그냥 뭐 이거는 맥북 에어를 사는데 여기다 8테라를 다는 사람은 없겠지 하고 2테라까지만 하게 한 게 아닐까요? 사실 뭐 맥미니는 제가 이따가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맥미니도 2테라까지 걸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8테라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한 4테라 정도까지만이라도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래도 뭐 나름 데스크톱으로 쓰인다는 거를 감안을 했을 적에 나름 데스크톱으로 쓰이고 기존에 쓰던 사람들은 썬더볼트 4개 쓰는데 이제 썬더볼트도 줄였는데 용량도 줄였으니까 화난다. 그러고 이제 램도 이제 16GB까지밖에 안 되고 사실 램이 아니라 이제 뭐 통합 메모리라고는 하나.